자, 35번은 무관한 문장, 일곱 문장, 한 문장, 다섯 문장 정도 빼내는 문장이었고 지문이었고,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가공식품 할 때 그 가공이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가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가공이라는 걸 최소화하면요, 인공향료나 첨가물이나 또는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이 그 식품 본연의 풍미와 맛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대요. 오케이. 음식의 상태를 가장 좋게 만드는 건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이것은 또한 최소한의 가공을 하게 되면 또한 대부분의 영양소, 특히나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같은 가장 민감한 영양소를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소재는 최소한의 가공인가요? 곡물을 재분이 뭐예요? 빻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가공이죠. 이렇게 재분 등을 통한 곡물을 가공해버리는 걸 하면요, 영양소 함량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혹한 과정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럼 지금 극단적이네요. 최소한의 가공은 좋은 건데 재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식품한테 안 좋은 가혹한 과정이 된대요. 자, 곡물에는요, 즉 통밀가루나 플레이크 같은 것들에는 미량 영양소, 항산화 물질, 그리고 섬유질이 자연적으로 원래는 되게 풍부한데, 그렇지만 이렇게 재분이라고 하는 가공을 거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흰 밀가루, 고운 밀가루 있죠? 그걸 만들기 위해 대부분의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섬유질을 다 제거해버리고요. 또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정제된 저 밀가루 먹으면 어떻게 안 좋죠? 우리 몸이 흡수를 되게 빨리 하기 때문에 혈당이 되게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밤에 라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뭐 걸려요 이제? 다이아베티스. 당뇨 그렇죠. 정제된 밀가루는 진짜 최악의 음식입니다. 최악의 음식. 주요 영양소와 섬유질의 그러한 손상, 아까 그 재분을 통한 그런 손상은요, 최적의 영양소 밀도와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식단의 맥락에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 대조적으로 다양한 식품의 발효라고 하는 가공은 아니죠. 발효라고 하는 거나 또 곡물의 발화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알려진 관심을 받는 되게 전통적이고 현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에너지가 되게 적게 들어가고 매우 영양가가 있는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거 맞고 빻아버리면 재분하면 최악인데 이런 전통적인 과정이라는 건 오히려 좋은 과정이다. 그래서 이 주제는 영양소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가공과 기법들에 대해 열거한 거죠. 열거한 글이었어요. 자, 우선 맨 앞에 있는 이 친구가 글의 전체를 끌고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제요. 빈칸처럼 가볼 거예요. 미니멀이에요. 최소한의 가공이잖아요. 어떤 식품을 최소한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variation을 최소화하는 거랑 같은 말. 이게 can be 될 수 있다. one of the best ways. 가장 좋은 방법은 keep 유지 뭐를 original. 원래의 그 음식의 풍미와 맛을, 향과 맛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그게 뭐 없이도 할 수 있냐면 어떤 필요성, 동사 아니고요. 어떤 필요성이 없어. 뭐 할 필요성이 없냐면 첨가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억지로 뭐를요? artificial, 인공, flavoring 하면 감미료, 향료라든지 or additives, 첨가료, 그냥 다 인공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다 맞추려고 엄청 짜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이 가능한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원물 그대로 먹어라. 이건요, would also be 또한이에요. 그럼 계속 플러스 나오고 역시 최소한의 가공에 대한 얘기죠. 이 최소한의 가공은 또한 효율적인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 뭐 하는 거? 유지하는 뭘? 대부분의 영양소를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
특히나 어떤 영양소를 지킬 거냐면 특히나 가장 민감한 영양소가 있어. 자, 이게 센서티브 말고 센서블은 안 돼. 얘들아, 센서블은 뜻이 뭐니? 이건 리스너블이라고 돼. 사람이 민감하고 음식이 민감한 게 아니라 센서블은 이성적인 합리적이라는 뜻이야. 전혀 상관없는 단어야. 형태, 이유, 의역 조심해. 가장 민감한 하고 여기 원스가 가리키는 앞에 있는 뉴트리언트 영양소를 가리켰죠. 영양소 중에서 민감한 애들 있잖아. 살짝만 건드려도 없어지거나 그런 친구들. 즉 맥락상에서 민감한 영양소 얘기하는 거야. 가장 민감한 영양소 뭐 있냐면 vitamins and antioxidants. 많은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같은 이런 물질 영양소는요 되게 민감해서 조금만 가공해도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키려면 어떻게 해라? 최소한 가공해서 먹어라.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밀링이 나왔어요. 윈드밀이 뭐죠? 윈드밀이 풍차잖아요. 풍차처럼 왜 만들었지? 바람의 힘으로 이걸 돌려가지고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회전력으로 떡방아 알겠죠? 곡식 빨 때 썼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이 방앗간이 할 수도 있고 이게 재분입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 말하는 거예요. 시리얼은 이제 곡류죠. 곡물을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이런 극단적인 가공 기법은요 있습니다. 재분 가공이라고 할게요. 재분 가공은 뭐 중 하나가 the most 이제 hershey가 나왔죠. 아까는 다 best, efficient 플러스였다면 대조적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가혹하고 혹독한 거죠. 가장 가혹한 과정들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dramatically 아주 급격하게 affect 영향을 미친다. nutrient content 영양소 함유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while 대조할 거예요. 뭐뭐지만 갈게요. whereas랑 같은 거. 자, 뭐지만 곡물들이 grains, cereals, 곡물들이 are naturally 자연 상태로는 very rich야 매우 풍부하단 말이야. abundant하단 말이다. 뭐가 in micronutrients 미량 영양소라든지 antioxidants 항산화제라든가 나왔던 또는 섬유질이죠. 일리스트 즉이라고 되어 있고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전곡류 밀이나 또는 뭐 플레이크 같은 류.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홀밀은 전곡 아무것도 안 만진 통째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는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이 되게 풍부하지만 이 나쁜 음식이 밀링 재분이라는 가공 극단적 가공을 하게 되면 이건 일반적으로 다 뭐 한다? 절대 첨가하지 않겠죠. 제거하게 되겠죠. 요즘 역시 육지로 들어갈 때 충분히 한 3번 정도 할 거예요. 2분이나 3번. 제거야. 제거. 마이너스 나와야 마이너스. 뭐를 제거했니? 좋은 거 제거했겠지 뭐. 대다수의 미네랄도 없애고 바이타민도 섬유질도 전부 다 없애버린다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raise white flour 그래 단지 뭐 하자는 이유로 하얗고 고운 그 흰 밀가루를 raise 하면 들어올리다 말고서 만들다로 갈 거예요. 그 흰 예쁜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가로 영양소를 죄다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먹기만 좋지 영양소는 꽝이죠. 그런 있어요. 이제 그런이잖아. 지금 이게 35번 문장이니까 순서가 아니지만 순서는 위치가 좋아요 지금. 순서 하나 찍어. 순서 안 잡아주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넷. 문장 개수가 부족했구나. 그래도 그런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런 해놓고 스포리지가 뭐예요?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망치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이거 망친 거잖아요. 이 영양소를 파괴한 게 바로 망친 거죠. 그렇게 망친 것은요, 뭐를 핵심 영양소와 섬유질을 그런 식으로 파괴시켜버린 건 is no longer acceptable이에요. 이제 no longer가 나왔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context, 어떤 상황, 맥락에서요. 봐야할 어떤 시대입니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라는 시대잖아요. 내가 먹으면서도 살을 빼야 되고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은 안 되죠. 왜? 먹긴 먹되 영양소가 없으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아요? 그 지속 가능한 식단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At an optimal nutrient density and health perfection이에요. 그래요. 오늘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목적은 바로 이거다. 무조건 저칼로리가 아니라 최적의 optimal, 최적의 영양소 밀도. 내가 먹는 음식에 영양소가 아주 최적의 상태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건강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어야 되는 거야. 단지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트 문화에서 이런 음식 소용없다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다시 대조가 나와요. 왜? 이 글에 지금 흐름이 없었습니다. 맨 위에는 최소 가공이 나와서 최소 가공에 플러스가 두 문장 나왔어. 그죠? 그리고 역접이 없었지만 역접 있다 치고 제분 얘기 나오면서 제분 마이너스 가져갔어요. 영양소 파괴라고 하는.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대조를 걸어요. 그럼 또 뭐 하겠다는 소리야? 얘가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또 긍정적인 친구가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나오나 봤더니 이런 제분과는 대조적으로 fermentation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유구한 역사죠. 발효, 뭐 발효하는 나라가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우리가 김치 같은 거 다 발효잖아요. very simple stuff. 이렇게 여러 가지 식재료를 발효하거나 이거 주어 뺄게요. A or B라서 이거 뺄게. 다양한 식재료를 발효시키거나 아니면 발화현미 이런 거 있죠. 싹 막 튼 것들 잘은 모르고 이런 발화 같은 거, 곡물의 발화현미 같은 이런 걸 먹는 거 해고 이게 주어죠. 주어가 A or B면 B에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is 있잖아. 이거 원래 모의고사 지문은 is가 아니라 R로 돼 있었는데 이건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놨습니다. 주어가 A or B인데 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발효나 발아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전통적이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매우 받아들이시고 있고 게다가 낮은 에너지야. 에너지도 얼마 소모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nutrients 영양학적인 과정이 된다는 거죠. 뭐한 자 이것도 지워버리세요. 여기도 이 사운드가 전혀 맥락 없이 잘못 썼어. 이런 건 좀 모의고사 출제할 적에 좀 바꿔내야 되시는데 여기 해석에서 뭐냐면요. 여기 있었죠 아까 알려진 관심을 받는 이 말 하등 쓸모없거든요. 그냥 지우시고 문법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방식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기법들이 나왔고 이거 플러스 하면 안 되는 것도 나왔죠. 제공 같은. 두 번째 자, 추상적인 얘기 나옵니다. 자, 누군가가요 어떤 사람 여러분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통념은 명확해 보일 거다. 어때요? 누가 잘나면 되게 그 사람이 어쩌 보이겠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멘토를 삼거나 또는 롤모델을 삼는 사람도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자, 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똑똑하다, 일을 잘한다, 지혜롭다 와 같은 총체적인 특징을 뜻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매력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를 가르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을 때, 즉 잘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우리 인생 과학에서 내가 더 잘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 다니고 더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통념 얘기했습니다. 잘난 사람 주변에 있을 때 나는 더 나아질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하고는 역적이 걸려요. 이게 이제 이 글의 본질이 되는 거죠. 주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역설적이래요. 모순이래요. 그럼 반대라는 얘기인데요. 자, 문제 해결 집단에서요.
가장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가장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참여자들은요, 나머지 멤버들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선호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주제가 뭡니까? 능력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호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선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졸려. 두 번째부터 벌써 이 시간 어떡하냐? 막 또 시작해야 되나? 안 돼. 쌤 어제 안 읽어 놀아주면서 목이 다 쉬어가지고 못한단 말이야 지금. 안 돼, 안 돼. 수화로 안 돼. 자, 그럼 왜 그럴까? 왜 뛰어난 사람 우리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것 중 하나의 가능성은 비록 우리는 이거 왜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가 나온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뜨거워?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고 싶어 하기는 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득볼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건 필요성이지.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능력이 있어 재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우리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보다 넘사벽이라 재성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너예요? 누군가에게 너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말해봐요. 괜찮아. 이거 뒷담화 해보자. 누구? 이미션. 준현. 준현이요? 네. 아, 씨 언제급이에요? 네. 오, 진짜? 등차이 많이 나요? 네, 농담이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준현은 어떤 점에서 재수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제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는데? 수학. 수학 잘해, 준현이? 아닌가? 똑같지 않나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뭐야, 근데 왜 재수없게 만들어, 얘를? 그럼 그냥 재수없는 거잖아. 왜 그냥 똑같죠?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준현이를 서로 안 하는데 이거 아니냐? 누가 재수없는 사람 물어봤어? 그게 아니라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재수없는 사람 얘기하랬더니 그냥 재수없는 사람 얘기하면 어떡해. 너무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야 대단한 아이구나. 자,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준현이는요 접근할 수 없고 나한테 되게 먼 놈이고 되게 초인간이에요. 초인간으로 보일 수 있어서 비교해보면 친애가 항상 형편없어 보인대요. 난 진짜 병신인가 봐. 쟤 수학 별로 잘하는데 기분 더러워. 저 새끼 안 보고 싶다. 학원 안 끝나? 오늘 또 왔어. 오지 말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준현이가 그 잘난 준현이가 실수를 해. 찐따 같은 면이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증거를 드러내줄게. 그들을 더 좋아할 수 있대. 준현이가 실수 한번 하지 그러면 준현이가 매력 덩어리. 쟤도 사람이었어. 우와, 쟤 코딱지 파는 거 봐. 우와, 매력적이다. 시원하게 팔아. 방구 수아일 때문에 방구를 껴. 게다가 냄새 봐. 우와, 찰지다. 나 오늘도 제 팬이야. 코가 썩어 들어가지만 이게 바로 사람 냄새지. 그러니까 앞으로 수현이는 준현이가 실수하거나 바지에 똥을 지리거나 욕을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준현이가 진짜 훌륭한 수학이네요. 훌륭한 수학, 운동도 잘해, 요리도 잘해, 라면 개 잘 끓임. 그렇다면 수현이 가끔 준현이가 이렇게 망치는 걸 쳐다보세요. 그러면 병신 망쳤네 하고 좋아했을까? 그러니까 맨날 망치기를 기도해보세요. 그래요.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잘난 놈이 그냥 잘나면 재수가 없는데 100%가 아니라 실수 한 수저 딱 보태서 98% 되면 그 2% 때문에 사람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되게 흔한 실험 글이고요. 이게 사실 뒤에 더 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조가 있어요. 원래 못난 놈이 있어요. 원래 못난 놈이 실수 한 숟가락 더 더하면 어떻게 되게요? 더 싫어져요. 더 싫어지는 거 있어요. 맞아요. 이 준이가 방금 끼면 사람이다 막 이러는데, 자, 우리 승현에서 누가 있을까? 암적인 존재가? 누구야? 이다운. 현우요. 좋아요. 현우가 이제 방금 끼면 우와, 저 새끼는 아가리 똥내 말고 똥에서 똥내가 나. 우와, 쌍똥내야.
뭐 이러겠죠? 손도 이렇게 열어달라고. 선생님 손을 열어주세요. 대교육 심해요 선생님. 지금 올라가 저 새끼들이 1도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자 가시고 나 근데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거 오늘 못 쓰겠다. 내일 다시 녹화해야지. 왜 절대 형을 보면 안 되죠? 자 데디아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네요. 더하고 컴퓨터의 능력 있는 거잖아. 더 능력이 있을수록 누군가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많이 뭐한다? 우리는 will like that person. 그 사람은 좋아할 것 같아 보이는 건 우리에게 분명해 보이기에 착각이야. 근데 자, by competence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 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플러스하는 모음이야. 군실이거든. 총합이라고 하죠. 총합인데 뭐냐? 어떤 자질들의 총합이야. 첫 번째 똑똑함이라고 하는 자질과 두 번째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라. 실제가 이 능력을 뭐로 정의하는지 아무것도 안 중요해. 또 현명한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자질이 총합일 때 내가 능력이 좋다라고 보통 말을 한대.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우리는 스탠드 베럴 찬스야. 더 나은 기회 위에 서게 된대. 즉 기회가 좋아질 거야. 뭐 할? Doing well at our life task.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일들에 있어서 잘하게 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만약 어떻다면 우리가 surround 둘러싼다면 누구를? 우리 자신을 누구로? 사람들로. 어떤 사람? who know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 뭘 알아?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 lot 많은 것을 뭐 할? to teach us. 우리에게 가르칠 게 많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잘난 사람들 주변에 우리 자신을 둘러싸길 바라고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삶에 더 나은 기회가 제공되기는 한단 말이지.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어. 잘난 사람 좋은 건 맞아. 자 알지요? 근데 말이야. 근데 하지만 연구의 증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는 사실 무슨 역설적이다. paradoxical해. 또는 뭐 ironical도 비슷한 말이지. ironical. 어떻게 역설적이냐? 즉 실험을 했다. 이 문제 해결 집단이 있어. 뭐냐면 공동의 어떤 과제 수행 목표가 있는 집단이겠지. 얘네를 만들어놨더니 거기 참가한 사람들 중에 자 여기 are considered가 지가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구성원들로 하여금 여겨지는 사람들이야. 어떻다고? 목적격 보호. 가장 유능하다고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그거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를?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 이런 사람들이 하고 participant 주어 이제 끝났다. 그런 사람들이 어땠다? tend not이야.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tend not to be the ones. 어떤 사람들이 아니는 경향이 있대. 어떤 사람? 저 사람 제일 좋아요. 가장 여기도 수동태죠. 선호되는 사람이 아닌 경향이 있다는 거야. 가장 잘났지만 가장 선호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걸 실험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럼 왜 그런 거냐? 이거는 왜에 또 집중하고 있어. 그럼 왜 잘나는데 재수 없어? 왜 안 좋아해? 자, 한 가지 가능성 바로 대비하는데 although 비록 we like 우리가 좋아하긴 해 to be around competent people. 그래 아까 우리가 surround ourselves with people 한다고 했지. 주변에다가 유능한 사람들로 둘러싸는 걸 원하기는 한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도무지 사람들 누구냐면 who are to야, 그쵸? 아니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게 너무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넘사벽이란 느낌에 만들어버린다고. 어씨, 우리를 저 새끼 불편해. 불편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야. 라는 게 바로 한 가지 가능성이야. 아, 너무 잘나면 불편하다. 걔네는, 이 잘난 얘네는 may seem 뭐일지도 몰라 unapproachable이야. 접근이 불가능해. 넘사벽이란 얘기지. 야, 나는 쟤를 떠나볼 수가 없어. 넘사벽이야. distant, 와, 외계인이야. 우리랑은 그냥 먼 사람이야. 먼 사람. 그리고 초인적인 사람이기도 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역시나 어떻게 한다고? 결국 만들어버린다고. 어떻게?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look bad야. 내가 되게 형편없어 보이게, 나빠 보이게 만든다는 거지. incompetent하게 만든다는 거. 이 기분도 더럽게 만들어요. 뭐 해보면? 비교를 해버리면 기분도 더러워요. 이거 우리 배웠던 비교에서 연결시킬 수 있겠네. 악성 질투.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고? 진현이? 부등급이랑 맞아버려. 그럼 부등급 맞으면 어떻게 돼? 사랑에 빠지는 거죠. 악성 질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동기가 되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디스인데 was가 아니라 were를 썼다는 건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얘기죠. 가정법 과거를 썼으면 뒤에 공식도 무조건 맞춰줘야 되죠. may가 아니라 might죠. 여기 may 쓰면 안 되겠죠. 조동사 과거형 써야 되니까 may 말고 might. 만약 이것이 사실 뭐요? 이거 너무 뛰어나면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병신 같아 보이게 만든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요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뒤집으면 되잖아, 그렇지? 너무 잘나서 재수 없는 거면 어떻게 하면 돼? 안 잘나면 되잖아. 그래서 만약 준현이가 리뷰 드러낸다면, 보여준다면 숨기면 안 되지 당연히. 뭘 드러내? some 어떤 evidence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증거야? 뒤에 뭐 나와야 돼? 막 우월성, 뛰어남? 아니지. 뭐 나와? 오류, 실수 이런 말 나와야 돼. 이거 빈칸 추론. 아주 좋은 자리. 너무너무 좋은 자리 빈칸. fallibility. 이게 이제 실패, 오류, 잘못 이런 거예요. 같은 거 불완전성, 뭐 오류, 실수 다 같은 말이죠.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실수나 실패 같은 걸 할 수 있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와, 쟤도 사람이었구나. 초인이 아니라 그냥 인이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시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is brilliant mathematician, 수학 겁나 잘해, super athlete, 운동 겁나 잘해, girl makeup, 요리도 겁나 잘해. 그래서 지금 재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might like he or her, 그날 그녀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될 수 있어. 자, 조건 만약에 뭐하면 이 말이 이제 나와야 되죠? reveals error. every once in a while 하면 이따금씩이야. 매일매일 아니야. 매일매일이면 얘는 병신되는 거야. 이따금씩 가끔 한 스푼 이따금씩 뭐 할 때 그 친구들이 screw up, fucked up 이건 안 나오겠죠. 쉬운 문제. messed up 다 뭐예요? 망치는 거야. 일을 망치는 거. 그들이 일을 망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불안정하거나 그런 말 다 올 수 있겠죠. 저렇게 뭔가를 망치면 좋아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사람 좋아하는 거 맞아요? 아닌 것 같죠? 센터는 같은데. 그래서 그런 가장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너무 잘나면 재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요양문도 사실 가능합니다. 요양문도 가능한데 실험문이기 때문에 요양문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 있니? 하나 더 있어? 엄청 잘 보낼 수 있겠는데? 소수정이 똑똑한 친구가 모였어가지고 소수정이 빠르네요. 오늘 막 설명이 길게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하나 더 쉬자. 이주시고 다행이다. 5번 5번씩
여러분 입력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로부터 어떤 결과를 내는 게 컴퓨터잖아요. 입력하면 결과 나오잖아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 그런 공식 같은 것들은요, 실제로 의미라는 그 어떤 개념도 구현하지 않습니다. 의미? 이거 정말 어렵죠. 개념, 의미라고 하는 개념을 구현하는, 구현이 뭡니까? 구현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의미를 만들지 못하는데요. 분명히 그런 컴퓨터 계산은요, 일반적으로 그 자체의 생존이나 안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컴퓨터한테 1 더하기 2가 얼마야라고 물었을 때 컴퓨터가 이 1 더하기 2라는 질문에 대한 다른 값을 내니 혹시? 늘 똑같이 내죠. 그 컴퓨터는 1 더하기 1을 봤을 때 그날의 기분이나 그날의 목적이나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어떤 흐름 때문에 1 더하기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지금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볼까? 이런 거 없어요. 걔는 항상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의미를 지가 넣어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드러내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산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입력에 가치라는 걸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을 그대로 드러내요. 다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요, 먹이를 찾아다니는 벌집 안에 있는 다른 벌들한테 야, 나 먹이 찾았어 해서 먹이 찾은 위치를 알려주려고 춤을 추는 게 있거든. 꿀벌이 이렇게 추는 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꿀벌이 나갔다가 꿀벌 그 꽃에 꿀이 있는 꽃의 위치를 알고 나면 와가지고 벌집이 있으면 이 앞에서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애들이 다 간단 말이죠. 그거랑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비교되냐? 벌꿀이 이런 상황에서 춤추는 것도 하나의 공식화된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랑 우리 지금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냥 컴퓨터에다가 입력해서 나오는 그 알고리즘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준아, 조금 참아. 너 일부러 주는 거지 지금. 쟤 졸았어. 저 완벽한 아이가 졸았어 지금. So lovely. 그 춤, 즉 벌집에서의 일련의 양식화된 알고리즘 같은 그 팔자의 움직임은요, 벌들한테 먹이가 얼마나 멀리 있고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춤을 추는 건 입력이죠. 춤을 추는 입력이고 그게 보고 있는 벌들에게서 반응을 읽거든요. 이게 뭐예요? 출력이죠. 인풋과 아웃풋 맞아요? 내가 쟤한테 춤을 추면 제가 반응을 보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춤이라고 하는 입력값은요, 다른 벌들이 나가서 먹이를 찾도록 단순히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들아 1 더하기 1이야. 알았어 2. 얘들아 1 더하기 1이야. 알았어 2.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오히려 그것들은 벌들은요, 이 팔자춤이라고 하는 입력 정보를요, 그냥 무지성으로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본 지식과 비교를 하면서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정보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벌들은요, 이런 과정의 결과로 춤춰? 거기 뿔 있다고? 근데 지금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자, 그 팔자춤이라고 하는 입력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유기체 자체의 내부 상태와 역사에 비추어 처리되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자, 이 말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컴퓨터는 입력된 값에 대해서 결과값이 규정되어 있어 없어? 규정되어 있지. 규정이라는 건 규칙, 규범화된 거야. 즉 일관적이고 변칙이 없다는 얘기야. 반면에 꿀벌로 대비됐던 이 사회에서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은 늘 똑같을 수 있어. 팔자로 추잖아. 그래도 그것에 대한 출력값, 컴퓨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무조건 가겠지. 근데 꿀벌은 안 그래. 왜 안 그렇다고? 자기 자신의 지식이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한 게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꿀벌 사회에서의 입력값에 대한 결과는 규정되지 않는다. 가변적이다. 됐죠? Computational algorithm. 컴퓨터 알고리즘이거든요.
컴퓨터로 인한 알고리즘. 그게 뭔데? detect input data. 입력 데이터를 스테이크 받아서 and generate 발생시키는 게 컴퓨터 알고리즘이지. 뭐를? some output. 어떤 결과값을 뭐로부터? from it. 그 입력값으로부터. 그런 알고리즘은 doesn't really embody. 정말로 뭔가를 구현하지는 않는데 실현시키지 않는데 뭐를? any notion of meaning. 어떤 의미라는 개념 자체를 수행하는 건 아니야. 그냥 기호에 대한 결과값이잖아. 분명히 such a computation, 그런 컴퓨터 계산은 does not generally,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 뭐를? as its purpose, 그것 자체의 어떤 목적으로서 its own survival or well-being. 컴퓨터 내가 생존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딴 거 없다고. 그런 의미 같은 거 같지 않아. 컴퓨터 계산은 does not in general, 일반적으로 부여하지도 않아. 뭐를? 가치를 to the input, 입력값에 대한 가치 판단, 가치 부여 이런 것도 없어. 컴퓨터는 이래. 자, 이런 컴퓨터를 비교해보자. 예를 들어서 compare, for example, 명령문 비교해봐라. counter algorithm, 위에서 계속 말했던 의미 없이 그냥 무지성인 알고리즘과 with 와글와글 댄스, 이게 이제 팔자 댄스야. 벌꿀이 추는 이 벌꿀의 팔자 댄스와 함께 비교를 해보자. 해놓고 이 자리는 얘들아, 관계 형용사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거의 인생에서 한 번, 두 번 들어봤을까 말까 하는 친구인데 학교에서 뭐 수업도 안 하고 게다가 이건 빈출도 났기 때문에 절대 수업을 안 나올 건데 설명을 좀 들어줄게요. 관계 형용사는 말 그대로 관계 접사의 개념을 가진 형용사예요. 원래 관계 형용사는 뭐냐? 접사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명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격, 주어 빠지거나 목적어 빠지면 그렇지. 근데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래서 뒤에 보면 명사가 있어. 자, 이 means는요, 의미하는 동사가 아니라요, 이거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수단이 means인 거 아시죠? 게다가 이거 복수 아니지? 원래 수단이 means라고 쓰잖아요. 이 자체가 단수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수단이고요. 이 위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관계 형용사고 어떤 식으로 쓰나 봐봐. 그런이라고 써. 딱 앞절을, 앞에 있는 말을 형용사화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I는 뭐뭐에 의해야.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벌꿀춤과 함께 비교를 해봐라. 근데 그런 수단에 의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그런 수단에서 그런이 뭘 말하는 거야? 앞에 나왔던 벌꿀 팔자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형사의 선행사는 벌꿀의 팔자춤이 되는 거고, 그런 팔자춤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에 의해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수단에 의해 먹이를 찾는 먹이를 찾는 꿀벌이 전달한대. 팔자춤에 의해 전달한대. 누구에게? To others, 다른 벌들에게. 근데 어디에 있는? In the hive, 벌집 속에 있는 다른 벌들한테 하고 컨베이, 아직 목적 안 나왔지? 이제 나와. 여기 목적. 정보를 전달한대. 근데 뭐에 대한 정보? About the source of the food, 음식, 먹이의 원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대. 예를 들면 서치에서 넥타가 이제 꿀이죠. 꽃에 있는 꿀. 근데 어떤 꿀이에요? 그 꿀벌이 has located, 찾은. locate 하면 뭐뭐의 위치를 파악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찾은 꿀벌의 위치와 같은 정보를 벌집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제공하는데, 뭘로? 팔자 같은 그런 수단에 의해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춤은요, 일련의 스타일라이즈드, 양식화된 알고리즘처럼 짜여져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 콩은 아까 나왔던 하이브랑 같아. 벌집이야. 그 벌집에서
추게 되는 양식화된 움직임인데 그게 쇼 보여준다니까 누구한테? 벌들한테 뭐를요? How far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뭐가? 그 음식이 말이야. 이거 하나랑 and in which direction 어떤 방향에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다른 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다. 자까지 무슨 설명이었어? 팔자 벌꿀의 팔자춤도 유사성이죠 일단. 벌꿀의 팔자춤이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의 알고리즘처럼 같다는 거야. 왜? 둘 다 양식화되어 있거든. 그리고 정보가 입력되는 차원도 같거든. 여기까지 같은 얘기야. 근데 이제 대조가 나오죠. 하지만 컴퓨터처럼 양식화되어 있고 입력값이 이게 맞긴 하지만 이런 입력은 요거 이제 문장 배치 넣기 좋아. 시험 나오기. 이런 벌꿀의 입력이죠. 이건 컴퓨터 입력 아니야 당연히. 이런 벌꿀의 팔자춤이라고 하는 입력값은 does not simply program 단순하게 프로그램하는 건 아니야. 프로그램에서 명령하다는 뜻이라고 봐도 돼. 단순히 명령하는 게 아니야. 다른 벌들이 to go out and look for it. 야, 너 내가 춤췄으니까 무조건 나가서 찾아를 의미하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만들진 않아. 그럼 어떻게 만드는데? 하고 뒷문장도 연결시켜서 오히려 나올 수 있어. 이거 원래가 얘들아 37번이니까 순서별이잖아. 순서별이지만 문장 하나 떼내서 삽입을 재탕하기 좋아요. 오히려 했죠. 얘들아 이렇게 레더나 인스테 같은 오히려는 이런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앞문장이 뭐일 때? 앞문장이 부정문일 때 쓴다고 뭐 우리 말했나? 아니 부정문이었지? 앞문장이 부정문일 때 그때가 레더나 인스테를 쓰는 거예요. 오히려 명령하고 프로그램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평가인데서 그것들은 누구? other is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벌들은 평가라는 걸 해. 의미 부여를 한다고요. 평가한다. 이게 의미 부여라는 뜻이지. assign meaning 한단 말이야. 어디에? 이 팔자춤이라고 하는 정보에 의미 부여 평가를 해. 뭐 하면서? comparing. 비교를 하면서. 뭐를? 그것, 그 정보를 뭐랑 비교하냐? 그들 자신의 지식,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견주어서 비교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 아웃풋이 어떤 벌 같은 경우에는요, might not bother to야. bother to 하면 애써 뭐뭐 하다야. 근데 부정문이니까 애써 뭐뭐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벌들은 애써 make the journey 그런 여정을 즉 그 벌꿀 찾아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왜? considering 여기면서 뭐라고 여겼어? it 그걸 찾아가는 게 not worthwhile 가치가 없다라고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안 가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결론 문제 다 나왔어. 같았지만 달랐지? 자, 입력값은 일단 팔자춤이라고 하는 입력값은 such as it is 그냥 그런 거지만 정도야. 이 말 중요하진 않아. 그냥 그런 거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is processed 처리된다. 처리된다. 어떻게 처리되냐? 맹목적으로 아니고요. In the light of the arguments. In the light of 하면 뭐뭐의 견지, 뭐뭐의 측면,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organisms, 그 유기체. 아까 예시에서는 꿀벌이 되겠죠. 그 생명체의 자신의 어떤 내적 상태, 내부 상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냐 안 고프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렇거나 또는 나의 역사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나의 경험과 나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땡땡 그게 무슨 말인데 즉 there's nothing 없다 이거야. 컴퓨터처럼 그런 거 없어. 뭐야 이게 prescriptive라고 돼 있어. 미리 쓰여져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규정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규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있죠. 규정된 건 없다. 규정된 건 정해진 거라는 뜻이죠. 정해진 건 없어. 뭐에 있어서? About its fact.
그것이 미치는 영향, 즉 그것의 결과값에 있어서는 그럼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앞에 나왔던 인풋 정보, 팔자 댄스를 얘기하는 거지. 팔자 댄스가 가져오는 결과값은 정해진 게 없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자, 끝났는데 잠깐 다시 보니까 얘들아, 이거 추가 설명을 할게. 지금 지칭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 그죠? 지칭어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쭉 훑고 혹시 이게 출제 가능성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빰빰빰빰빰. 팔자 댄스가 아닌. 아, 근데 지칭 나온 적 없다 했지. 팔자, 잇, 벌, 댄스, 디스인풋, 춤, look for it, 울벌, disinformation, it, 정보, somebody bothered to make sure concern it, 정보, plus the input, 정보, 죄다 정보네. 죄다 정보인데 정보가 아닌 건 얘랑 얘밖에 없는데 안 좋아 보인다? 쉬는 시간. 감기. 할게요. 자, 이어서 38번 문장 삽입 취재 하시는데요.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거 우리 코로나로 아주 오랫동안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어봤어요. 그거랑 어떤 행동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사이에는 되게 비슷한 점이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른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있거나 그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거나 또는 어느 정도 어쨌든 근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옮아서 감염될 가능성이 크죠. 당연한 얘기. 근데 이건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옆에 있으면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실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그래요. 여러분 술 마신 경험은 없지만 공부해봅시다. 공부. 옆에 내 친구가 전부 다 공부 안 하는 친구면 나도 공부 안 해요. 하면 좀 하는 편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했고 장고로 왔는데 어때요? 그래도 분위기 안 해치고 잘하고 있었나요? 반 분위기 좋아요 혹시? 애는 난 어때요? 분위기? 좋다 나쁘다 딱 이렇게 많이 못할 정도요? 참 알랄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거야? 애매한 거야? 애매해. 시간의 반은? 보이는 반은? 잘 모르겠어요. 수현이 이게 뭐야? 예스월로 물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고개 끄덕이지? 좋은 거 같은데. 어때요? 했더니 네. 좋은 거 같다고? 주현이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공통점이 있답니다. 하지만 역적이네. 이런 두 종류의 전염 사이에는 유사성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까지는 이글의 주제는 다 나왔습니다. 이글의 주제는 바이러스 전염과 행동 전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네요. 자, 한 가지는 뭔데? 한 가지는 가시성. 가시성이 뭐지? 따가 아니죠? 뭐 이걸 볼 수 있으면 되는 얘기죠.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는 게 행동의 전염을 촉진시키지만 행동은 누가 뭘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보면 따라하게 되지만 질병은 눈에 보이면 억제된대. 옆에 친구가 막 눈에서 피가 나 막 좀비가 돼가려고 그래. 그럼 아니죠. 또 도망가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이건 좀 너무 오바스러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쓴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 태양전지판 막 그 원자력 발전소 없애버리고 시한경 에너지 한다고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지금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시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더 문제를 욕하는 건 아닌데 이걸 했습니까? 했네요. 했어요. 제가 뽑았는데 어쩌라고? 이웃의 설치를 못 풀어요. 우와 아빠 옆집에 태양전지판이 있어. 우리도 태양전지를 받아가지고 지구를 파괴시켜요. 그렇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태양 에너지를 모으겠대요. 근데 이번엔 대조적으로 우리 눈에 띄게 몸이 아픈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그럼 다이가 뽀뽀해 주냐고요? 아니 꺼져 병신아 피하려고 하죠. 정말 이런 걸로 또 글을 쓰는구나. 또 다른 중요한 차이 볼까요? 바이러스 전염병은요 언제나 나쁜 거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싸 코로나 걸렸다. 왜? 학교 안 간다. 에이 뒤져봐야 정신 차리지. 뒤져봐야 정신 차리지. 코로나 뭐야? 급성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홍수한테 빠져가지고 눈 떴더니 막 하나님 계시고 또 부처님 계시고 어디 쪽으로 갈래? 뭐 봐야지. 돌아갈래요 하지. 반면에 행동의 전염성은요 흡연 같은 경우처럼요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아이고 저 봐. 두 번 썼어요 그죠? 100%입니다. 이것을 취할 경우 같이 때때로 긍정주 이게 어떻게 긍정주라고 하냐 여러분 이거 이번에 시험 출제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혹시 빨간색 파란색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시고요. 나는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은 정말 역겨워라고 하신다면 이 집은 안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출제자의 정책 성향을 가지고 출제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글이네요. 대열할 딥딥딥딥딥 시그널 키스 아주 깊은 유사성성성 있다 그 사이에 viral condition 여기 이제 바이러스의라는 형용사야. 바이러스 전염이랑 행동 전염 차 유사성이 있다 이거 있어. 한번 볼까? 사람들이 근데 가깝거나 또는 이게 연장된이고 이게 근접성이라는 뜻인데 뭐 연장된 근접성이 뭐냐 가깝거나 제법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접한데 조금 연장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덜 가까운 거긴 해. 그래서 가깝다야. 가깝거나 제법 가까운 어디가 다른 사람이랑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좀비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광인 혹시 좀비 영화 좋아하니? 보기는 좋아하진 않는다. 나도 좀비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좀비를 때려잡는 주인공이 좋은 거죠. 자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입니다 해놓고 댐스를 붙여. 저는 제 자신입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으로 그냥 그들 스스로 정도로 할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more like to become 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뭐 될 가능성 당연히 얘도 감염될 가능성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것이 just as 마치 뭐처럼 접속사 사람들이 더욱 술을 처묵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 더 지나치게 과음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언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in the company of 하면 뭐뭐와 함께입니다. 그냥 통째로 누구와 함께 heavy drinker니까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 잘하잖아 자짜와 함께 뭐 시간을 많이 보내면요. 여기 누가 술을 잘 드시려나? 따님이 마셔봤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반주 준다 마셔봤다 안 마셔봤다? 아예 안 마셔봤어? 마셔봤어요? 벌써 마시고 있군요. 혹시 가방에 들었나요? 까봐요 한번. 본인 마셔봤어? 오 그래요. 맛있어? 맛없어? 앞으로 안 마실 거야? 아 마실 거야? 무슨 말이지? 마셨는데 맛이 없지만 마시겠습니다. 아 맞아 우리 인생과 같군요. 인생이 스스로 고달프지만 살아가는 것과 같군요. 술도 맛없지만 마셔가야 된다는 거.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뭘 이해야 자꾸 뭘 이해야 뭘 내가 다시 또 얘기 그래. 하지만 there are also differences
차이점 말고 유사성 말고 이건 차이점이 있대요. 똑같이 너랑 나 사이에 그 두 종류의 전형 사이의 말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차이점부터 볼게요. 원, 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내 미아인데 요 visibility 보이는 것, 가시성 보이는 것 눈에 보이면 그게 promote 촉진시킨대 하게 만든대. 뭐를? 행동에 있어서의 전형 같은 경우는 촉진되는 거야. 아까 술 먹은 거 쏜 줄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프로모트의 반대말이겠고 우리 이니비스님이 몇 프로 제가 했어 그쵸? 이니비, curb, hamper 다 적어줬죠. discourage 같은 거 전부 다 억제하다 막다는 뜻이었죠. 뭐는 억제하냐면요 the spread 퍼지는 거 뭐가? 감염성 질병이 퍼지는 건 막아줘요. 행동은 부추기고 질병은 막아준대요. 뭐하면? 눈에 보이면 비지불하면. 그래서 나와요. 밑에 예시로 태양 전지판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길에서 보이는 저 태양 전지판은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설치한 행동이 are more likely to stimulate예요. 자극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뭐를요? 이웃도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설치를 자극할, 부추길 가능성이 더 크다. 행동변화는 그래요. 자, 대조적으로 우리는요 반면에 피해요. 촉진이 아니라 피해요. 억제돼요. 다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 Who are visibly ill. 눈에 띄게. 여기 보면 지금 비지와 관련되는 품사가 3개 나왔다. 가시성 명사, 눈에 보이는 형용사, 눈에 보이게 부사까지 다 나왔네요. 눈에 띄게 ill, sad, die, sick, 아픈 사람이죠. 그럼 아픈 사람은 저리가 하고 피할 거예요. 자 다음 another라고 돼 있잖아. 여기 디아도 당연히 안 돼. 내가 이거 몇 번 말했지. 디아드를 쓰려면 원 다음에 디아드를 쓰려면 위에 2개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2개 있어요. 제일 좀 바보 되는 거야. 이 2개는 뭐야? 이건 전형성에 대한 얘기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야. 차이점 2개라고 써놨니? 안 써놨지. 그러니까 하나 다른 건 another가 돼야 된다. 디아도 안 돼.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입니다. 대디아인데요. whereas 아까 while처럼 뭐뭐지만 접속사 viral contagion 바이러스 전형은 is almost always a bad thing. 그쵸? 10중 8구 100% 나쁜 거예요. 병 걸리는 게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behavioral contagion 행동에 있어서의 전형은요 is sometimes negative but sometimes positive. 그치?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죠. 때로는 부정적이지만 때로는 긍정적인데 흡연이죠. 흡연 경우에는 무조건 나쁜 게 맞지만 아까 뭐 태양 전지판 같은 경우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가 바로 두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제가 주제는 전형, 병 전형과 행동 전형의 유사성과 차이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갈게요. 이게 여러분 대망의 이번 시험 마지막 시험입니다. 두근두근 일단 마지막 질문 한 번도 안 줄 수 있죠? 그래요. 3주만 들지 말자. 네! 잠은 분명 단지 휴식하는 거 이상이래요. 여러분 잠이 그냥 눈 감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6시간 잘 동안 안 자고 눈 감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혹시 개운할까요? 전혀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한 가지 호기심을 끄는 사실이 뭐냐면요. 저거 이거 읽고 쳐다봤어요. 저거 동면하자 겨울잠 자는 친구들 겨울잠 자는 동물이 사실은 잠자는 시간이 따로 있대요. 아니 동면을 하고 있는데 자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 개소리야? 동면이랑 잠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아주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만 동면이랑 수면은 적어도 신경학적으로 뇌의 구조상 또는 우리 몸의 흐름, 신진대사적인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같은 게 아니래요. 어떻게 다르길래? 그래서 차이점. 자, 동면은 뭐냐면요. 일종의 마취되는 것과랑 비슷한 거예요. 마취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대상은
우리 마취 전신 마취하면 의식이 없긴 해요. 해봤어요? 전 수면 마취를 했어요. 목 성대 결절 때문에. 의식이 없지만 실제로 잠든 건 아니래요. 의식이 없고 잠든 게 아니야. 우리 마취하면 그게 잠을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면하고 있는 동물은요, 더 큰 무의식 속에서 매일 몇 시간의 전형적인 잠을 잘 필요가 있대요. 뭔 말이냐면, 자, 의식 상태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죠. 의식을 뭐가 감싸야 돼요? 무의식이 감싸야지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면이라고 하는 무의식 상태는요, 100%의 무의식이 아니라 마취를 당한 것 같은 유사한 무의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전히 잠을 자려면 마취 무의식이 아니라 온전하게 더 큰 무의식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면은 잠을 완전히 자버린 상태는 아닌 거야. 잠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잠을 잔대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대부분에게 너무 더 놀라운 게 있대요. 겨울에 겨울잠 자는 곰돌이 푸 있잖아요. 꿀 먹고 싶은데 얼마나 졸렸으냐. 근데 얘도 실제로 얘는 동면도 안 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지 집에서? 겨울방학 숙제하나? 뭐지? 실제로 동면이라고 하는 건요, 깊은 무의식과 체온의 급격한 하락을 포함한대요. 얘들아, 이건 수면의 정의가 아니라 동면의 정의죠. 지금 곰은 이건 당연히 안 하고, 이건 따라 하죠. 이건 따라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건 아닌가? 깊은 무의식 첫 번째 조건이고요. 체온의 급격한 하락이 2번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 의식이 없고 체온이 얼마냐면 대략 화씨 23도는 몇이냐면 섭씨 0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딱 물의 어느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동면인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곰의 체온은 정상이라고 36.5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유지하고요. 쉽게 또 잠에서 깬대요. 동면하다 누가 깨웠어. 무서워. 천둥 소리 들린다. 그래서 동면 안 한대요. 그것들은 겨울잠은 더 정확하게는 겨울잠이 아니라 휴면 상태라고 불리는데, 휴면은 뭐 토포라고 하는 게 이게 쉬는 상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쉬는 가만히. 겨울에 땅 파고면 팔지 마요. 누구의 문 열게 닫으라고 할 거야. 산에 가서 파보세요. 오케이, 설명문 같은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재밌게 끝나는군요. 잠은 is 분명히 about more than just resting. 단지 휴식 그 이상의 것이다. unsuspected 한 가지 호기심인 어린 점은 바로 뭐냐? animals 동물인데 누구 are hybrid이 동면하다 겨울잠 잔다고 말하는 이 동면 중인 동물들조차 또한 가진다는 거예요. pure sleep 수면을 따로 기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면이랑 수면은 다르다고. 그것은 어떤 거예요? 동면 수면 따로 한다라는 거. 그것은 comes 다가온다. 놀라움으로 다가오죠. To most of us 우리 대부분에게 말이야. 자, 근데 hibernation sleep 이 동면이랑 잠이라고 하는 게 are not the same thing at all. 사실은 전혀 같은 게 아니야. 적어도 같지 않아. 뭐로부터 봤을 때 신경학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또는 신진대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럼 이 측면에서 한번 볼게. 일단 동면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신경학적 측면, 심리사 측면에서 보면 뭐에 더욱 가까웠냐면 more like being anesthetized. 이게 마취된 거거든. 마취된 상태에서 가깝대. 즉, the subject, 그 동면 대상은 is unconscious. 일단 의식은 없어. 무의식은 맞아. 근데 not actually asleep. 실제로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의식만 맞대. 마취를 당한 상태라 무의식은 맞는데 잠자는 건 아니래. 그래서 동면하는 동물은 needs to get a few hours of conventional sleep이야. 그래서 conventional은
원래 자는 잠이 있지. 원래 자던 이 전통적이라는 뜻도 있고 기존이라는 뜻도 있죠. 원래 자는 오리지널 그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Within the larger unconsciousness. 그치? 동면은 작은 무의식 상태인 거고 이렇게 수면을 하기 위해선 수면이라는 건 더 큰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란 얘기야. 자,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다? 더욱 놀라운 것.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건 바로 대비하는데 곰이 있잖아. The most famous of wintry sleepers. 동면하는 녀석, 동면하는 동물들, 겨울잠 자는 녀석들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 곰탱이. 얘는 실제로 겨울잠을 안 잔대. 왜? 아 진짜 동면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신경학적으로 뭘 포함하냐면 아주 profound, 깊은 무의식 상태여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아주 급격한 하락이어야 되는데 체온이 말이야. 그래서 종종 어디까지 하락하냐면 화씨 32도, 즉 섭씨 0도까지 체온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이걸 동면이다라고 말을 한대.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두 가지 정의에 이런 정의에 따르면 고음은 동면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위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말해보면 첫 번째 체온이 0도가 아니라 곰의 체온은 stays near normal이야. 평상시 보통 상태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조건 하나 깨졌고 두 번째 아까 깊은 무의식이어야 되는데 곰들은 동면하다가도 겨우 그 안에 있다가도 쉽게 깬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곰들의 겨울잠이라고 하는 건 말만 겨울잠이지 are more accurately called 더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어떤 상태냐면 휴면 상태, 안 움직이고 가만히 그냥 땅 속에 있는 상태 정도, 휴식 상태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동면에 대한 오해와 사실에 대한 비였습니다. 자, 드디어 신분이 다 끝이 났어요. 승현아.